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는 첫 번째 브랜드가 나와요. 그게 아주 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더 늘리잖아요. 세컨드 브랜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브랜드를 죽여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브랜드를 띄워낸 다음에 다시 썰드 브랜드, 세 번째 브랜드를 또 만들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브랜드를 하시는 가맹점주들은 점점 지원이 약해지면서 그쵸.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맥주 전문점에 나와 있는 모든 브랜드의 거의 상담을 다 요청했었어요. 한 브랜드당 한 90장에서 120장까지 되는데 네. 제가 거의 1,800장을 읽었어요. 요식업 장악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었어요. 제가 2년하고 망했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제가 그 뒤로는 다시는 프랜차이즈를 안 한다고 했지만 생활맥주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안녕하세요. 창투의 노수혁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자영업 트렌드 2024 책을 냈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 올해 업종 변경이 늘어날 거다 라고 저희 고수분이 써줬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매장에서 이제 또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그런 업종 변경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종 변경을 아주 성공하신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울산까지 왔습니다. 일식 코스집을 하시다가 생활 맥주 프랜차이즈로 완전히 업종을 변경하셔가지고 거의 한 5천만 원 월 매출 나오는 대박이 나셨다고 해서 점주님 인터뷰하면서 성공 비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맥주 울산 무고점의 점주인 네네. 자영업자입니다. 아,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야, 업종 변경 성공하셨네요. 일식 코스집으로 네, 맞습니다. 하셨다가 네, 갑자기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있었죠. 네.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일식집을 한 6년 정도 되는데 점점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여기는 이제 유흥상권이고 해서 1차집, 2차집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트렌드가 원래 맥주집 하면 2차 정도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 요즘 많이 낮아졌어요. 1.5차도 가능하고 1차도 가능한 쪽으로.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일식집을 하게 되면 이제 1차지다 보니까 피크 타임 6시부터 네. 10시 정도까지. 네. 그럼 영업시간 거의 마무리는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영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대가 좀 폭넓게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회를 이제 생선에 끓이시는 그런 풍토가 작년부터 시행한 그런 것 때문에 네. 기피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 좀 회나 고기나 이렇게 다양층이 그 수요 고객층이 있지만 점점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생선에 대한 좀 수요 고객층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오. 저는 어차피 이것은 제가 잘하건 못하건 또는 시대 트렌드에 따라가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을 때 빨리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네네. 맥주 전문점이 저는 이 상권과 여기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위치적으로는 그렇고. 작년에 좀 그런 이슈가 있었죠. 뭐 네, 그렇습니다. 오염수 방출 뭐 이런.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진짜 그 전국에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건 진짜 뭐 자영업자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생물 다루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생활 맥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생활 맥주 예전에 많이 취재를 했어요. 네. 그 대표님 인터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브랜드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하러 울산까지 오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생활 맥주가 이제 수제 맥주 전문 프랜차이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유일무이한 수제 맥주 플랫폼입니다. 그죠. 네. 네. 근데 2018년에 제가 수제 맥주가 뜬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썼는데 그때 수제 맥주 전문 프랜차이즈가 한 5가지 정도 막 생겨났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 6년 지났잖아요. 네네. 다른 데들은 막 적자 전환하고 가맹점 많이 줄고 그랬는데 생활 맥주는 되게 잘 버티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비결이 좀 궁금해요. 제가 본사 이제 소속의 직원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이 맥주 전문점을 할 때 한국에 나와 있는 맥주 전문점에 나와 있는 모든 브랜드의 거의 상담을 다 요청했었어요. 유선 상담을 해봤고 거기서는 거의 정보 공개서라는 걸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네. 그게 한 브랜드당 한 90장에서 120장까지 되는데 네. 제가 거의 1,800장을 읽었어요. 아. 그 중에 생활맥주도 있었죠. 근데 그 정보 공개서 보면은 각 그 본사의 매출과 재무제표 네. 그리고 이제 재료에 관한 거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토대를 했는데 특히 제가 제일 끌렸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직영이 많지가 않습니다. 퍼센트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생활 맥주 직영점이 한 50개 넘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체 가맹점까지 다 하면 한 260개? 그 중에 한 20%가 직영점이라는 게 다른 브랜드는 제가 되게 보니까 특이해요, 진짜. 2%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정보공에서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규합해서 네. 조금씩 후보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활맥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최종 결정한 게 저는 생활맥주가 제일 경쟁력 또 장기간 롱런하기면은
이게 반짝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사가 탄탄하고 관리를 정말 잘해주시고 네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영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요식업 자영업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었어요. 제가 2년하고 망했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제가 그 뒤로는 다시는 프랜차이즈를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생활맥주 선택한 계기에는 생활맥주 자체 브랜드에 특히 본사에서 그냥 드릴 말씀 아닙니다. 정말 시스템 관리가 뛰어나세요. 혹시 본사 직원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한 네. 케이스였습니다. 네. 정주분이십니다. 네.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는 첫 번째 브랜드가 나와요. 그게 아주 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더 늘리잖아요. 세컨드 브랜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브랜드를 죽여요. 이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브랜드를 띄워낸 다음에 다시 썰드 브랜드, 세 번째 브랜드를 또 만들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브랜드를 하시는 가맹점주들은 점점 지원이 약해지면서 그쵸.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 저희도 알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처음에 그 인테리어 부분이나 로얄티 그리고 가맹점주 교육비나 가맹비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사에서 이제 좀 저희가 내야 되는 그런 금액 부분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일반 브랜드 늘렸던 케이스가 많았던 거죠. 그쵸.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생활 맥주랑 브랜드랑 다른 브랜드 하나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브랜드랑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브랜드에서 다시 세 번째 브랜드 또 예상에 딱 맞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과감하게 안다. 생활 맥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생활 맥주는 저도 임상 대표님의 그런 뭐 인터뷰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뉴스 많이 봤는데 더 이상 생활 맥주 외의 브랜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생활 맥주로 계속 하시는 거죠. 그거 되게 큰 결심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모든 창업 준비하고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네. 예비 가맹점주들이 봤을 때 또 들었을 때 네. 이렇게 확실하고 정말 이 브랜드 선택감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그런 요점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죠. 그리고 임상 대표님의 여러 가지 말씀 들은 게 있는데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즉 갑을 관계가 아닌 즉 진짜 상생해야 되는 관계. 네네네. 상생해서 같이 발전해서 가야 되는 관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는 나이대가 좀 있어서 제 창업 이렇게 변경 창업을 하게 될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네. 금액도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었고 근데 하게 될 때는 장기간을 롱런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과 저는 반짝하는 건 오히려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가되 그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최소 10년 이상, 5년 이상 갈 수 있는 브랜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생활맥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대표분들 한 200명 넘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동안. 네, 그 중에 이제 임상진 대표님도 인터뷰하면서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수제 맥주가 한창 유행하면서 이제 다른 경쟁 브랜드들이 난립을 할 때 저가 경쟁을 했거든요. 뭐 3,000원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임 대표님은 적어도 6, 7천 원은 받아야 점주도 남고 양조장도 남는다. 양조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조장들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졌어요. 양조장들이 사실 되게 영세하잖아요. 그리고 양조장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술을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순수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망하기도 하고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그런 양조장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플랫폼 전략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격을 결정하면서 그런 공급업체까지 걱정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재밌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시죠? 지금 5천에서 6천대 초반으로 월 매출이요?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매출이 5, 6천이면 순이익은 얼마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대략 나가는 거 제가 어느 정도 그 파악했을 때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면은 그래도 일반 음식점은 한 20% 안팎이거든요. 요새는 맞습니다. 20%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주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주류 매출 높아야 합니다. 그럼 주류랑 안주랑 지금 매출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되신 거예요? 주류랑 단순히 메뉴 음식으로 봤을 때는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류가 6, 음식이 4. 그럼 주류 비율이 높은 거죠. 네네. 네. 주류가 또 근데 수제 맥주는 단가가 또 높잖아요, 한 잔에. 맞습니다. 6, 7천 원 정도 하니까. 표정이 밝으신 이유가 있군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 맥주니까 맥주를 또 안 마셔볼 수가 없죠. 네네. 네,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한잔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무슨 맥주죠? 네. 여기 이제 본사에서 제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제 생활 맥주.
생활 맥주.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 맥주예요. 맞습니다. 네. 생활 맥주는 수제 맥주고 수제 맥주는 다양성이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역별로 또 다 양조장이 맞습니다. 있고 그 맥주 종류가 뭐 수십 가지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생맥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장 방식의 대량 생산하는 거고 수제 맥주는 사람의 이 기술이 들어가고 이제 좀 손이 타야 되는 그런 맥주이죠. 그래서 네. 소량이 나오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좀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맛이 근데 어떻게 하는 따라서 그분의 기호나 이제 어떤 지역 온도나 어떤 재료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국의 이제 수제 장인, 수제 맥주 장인들이 만드신 것을 저희 플랫폼으로 받아서 이제 저희에게 직접 바로 이제 신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네. 종류가 라인업이 많아요. 동네 호프집이나 일반 맥주집 가시면 탭이 2개 정도,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그냥 일반, 왜냐하면 뭐 카스 생맥이나 뭐 테라 생맥,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나와 있는 브랜드를 넣고 하시는데 아니면 수입 맥주, 생맥을 넣고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 8개가 있습니다. 탭이. 그 중에서 일반 생맥이 이제 공장 생맥이 뭐 테라나 카스 하나 빼고는 나머지 7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갖고 계시는 이제 그런 라인업 네. 거의 4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점주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수제 맥주 종류가 40가지 정도 되고 네, 그 중에 지금 한 8가지 정도를 골라서 지금 하고 계신 맞습니다. 예. 거예요? 그러면은 또 중간중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픈한 지 이제 개점한 지 보죠. 한 3개월 반에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저보다 3번 바꿨습니다. 계속 바꿔드리는 거죠. 음. 지겹지 않으시도록. 저는 근데 이게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 맥주가 참 특이한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다 고를 수 있다는 거. 점주분이 점주의 자유도가 되게 높다. 보통은 이게 본사에서 정해주는 것만 팔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가격도 다 결정해서 주고 네. 여기는 가격도 점주분이 결정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오히려 저는 이제 가격을 정할 때 네. 아무래도 울산은 좀 지방 쪽이니까 네, 네. 좀 비교해서 조금 서울 본사에서나 직영점에서 쓰는 가격도 좀 저렴하겠는데 네. 본사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해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상권마다 또 각자 수요층과 네. 또 공급할 수 있는 해주시는 그런 고객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물가 차이 어. 이런 게 현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3요소가 원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표준화를 해야 대량 생산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돼서 뭐 단가를 낮추고 그런다는데 여기는 좀 약간 그 중간 형태인 것 같아요. 점주분들한테 자유도도 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딱 한 40개 정도 이렇게 라인업에서 고를 수 있게 하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하면서 약간 또 내가 좀 자유도 있게 하고 싶다 하는 점주분들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맹점주들의 네네. 그런 재량성과 자율성을 좀 많이 부추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메뉴판을 이제 보고 있는데 지역별 수제 맥주에서 울산 생활맥주, 가평 청춘라거, 독도 에일, 안동 트로피컬 페일에일, 경기 용인의 흠뻑 IPA, 부산 수영의 부산 초코 스타우트. 진짜 전국 각지에서 맞습니다. 양조장에서 이제 술을 갖고 와서 근데 이거를 사장님이 골라서 넣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본사 교육 중에 실습 교육 중에 제가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미 그 맛은 제가 다 노트에다 적어놓은 편이었고 지금 계속 뭐 저는 계절마다 솔직히 계속 바꾸고 있어요. 여름엔 어떤 맥주가 어울릴까, 겨울엔 어떤 맥주가 어울릴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울산 생활맥주, 가평 청춘라고 이렇게 파는 거는 딱 생활맥주 매장 중에 여기가 이제 유일한 거잖아요. 사장님의 픽인 그렇죠. 거잖아요. 취향으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의 그 피드백으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근데 또 이러다가 또 겨울에는 또 메뉴가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럼 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종류가 많으면 재고 부담이 좀 늘지 않으세요? 저희 재고 부담 없어요. 왜요? 빨리 소진되는 편이에요. 그럼 8가지 맥주가 다 잘 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어차피 수제 맥주는 한 잔 드셨을 때, 이거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한 잔 더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즉, 한번 이렇게 첫 느낌이 신선하시면 계속 그 맥주를 드세요. 네. 지금 저희 단골 분들도 많으신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 오시면 드시는 맥주. 청량감 있는 맥주 좋아하시는 분, 또는 이제 좀 과일향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어떤 손님이 어떤 맥주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직원분이 가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맥주란 것도 대표님도 맥주를 드셔보셨겠지만 네. 세 잔에서 넘어가면 맥주가 그 맛이 뭐 맛이에요. 왜냐면 혀가 적응이 좀 돼가지고 그럴수록 좀 더 임팩트 있는 맥주를 드리는 거죠. 네. 처음에 생각부터 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안동 페이레일 같이 조금 달콤한 정도 드시본 다음에 다시 2잔을 더 넘어가시게 되면 IPA로 넘어가시면 그렇죠. 묵직하고 헤비한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마무리는
흑맥주로 스타우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 먹으러 가자 할 때는 일단 두세 개 맛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느냐, 설명을 해주시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손님이 IPA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던데 IPA를 먼저 드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맥주를 드시기가 힘들어지세요. 그렇죠. 좀 밍밍하게. 예, 그렇죠. 바로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IPA 좋아하시면 음. 제가 요거 추천하는데 요거부터 한 몇 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보통 두세 잔은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두 잔 드시다 보시고 IPA는 마지막에 드시고 첫 번째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 독도엘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맑은 쪽 청량감 있는 걸 드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더 드세요. IPA를 드시고 한 잔 더 드시거나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고객님 말씀하신 그 잔수보다 많이 나와요. 용량이 좀 더 많아지시는 거죠. 좋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가장 고객분들이 드실 때 본인 입맛에 맞게 맞을 수 있는 맥주를 드실 수 있는 한글 높여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장님 매장이 왜 잘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열심히 이게,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말하는 거를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 말하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셔가지고. 맥주를 소개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그게 중요하죠. 네. 저는 이렇게 양주장 하신 분들은 다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손님들이 이렇게 뭐 그냥 일반 생맥과 수제 맥주를 뭐냐고 물으시면 저희 보건사에서 오는 건데 각 전국에 있는 그 수제 각 장인들이 만드신 거를 특색 있는 만드신 거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가 선정해서 제가 먹어보고 시험해보고 갖고 와서 고객분들 드리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이 한 잔 한 잔에 그 장인들의 이거 손맛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본사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네. 좀 뭐 자유도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네. 그 매뉴얼은 지키면서 근데 또 좀 사장님이 한 10년 이상 또 장사를 해보셨으니까 추가로 좀 시도를 해서 잘 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직원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직원분들에게 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달에 우수 사원 네. 이런 식으로 뭐 손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저 직원 너무 친절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 뭐 이렇게 상점 같은 걸 드려가지고 그걸 제가 기겁이 다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해서 백한 상품권이나 이렇게 또는 아니면 현금 뭐 영화 관람권을 드리고 있어요. 직원분들한테. 네네네. 와.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원래 저희 또 직원분들 잘하고 계신 것도 많고, 근데 네. 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좀 사기 위주의 좀 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 나갈 때 주방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이달에 플레이팅 상도 만들었어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아요. 또 먹는 맛도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직원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게 일상생활이 돼버리니까 습관이 돼버리니까 점점점 플레이팅에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이쁘게 사진 찍으신 여기 맞춰가는 거죠. 네. 한 번씩 보면 직원들 막 연구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지금 이렇게 어느 각도로 이게 사진이 이렇게 됐나? 고추나 이런 플레이팅 들어가는 야채들은 어느 정도 양이 됐을까? 이렇게 한 직원도 있어요. 요새 직원 관리하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직원분들도 재밌게 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수제 맥주 얘기는 많이 했고 안주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활 맥주가 아니라 생활 치킨으로 아실 정도로 네네, 맞습니다. 치킨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수제 맥주 집에서 왜 치킨이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가맹점주가 되기 전에는 되게 의아한 부분이었는데 2차나 3차나 맥주를 가게 되면 치킨에 대한 그 기대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맥주집에 나오는 서브 메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안주로만 느끼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생활 맥주를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맹점을 다녀가지고 제가 6개 그 가맹점을 가봤는데 치킨이 정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치킨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저희 생활 맥주에서만 맥주라는 이름을 담은 브랜드에서 정말 치킨에 완전 신경 많이 쓰는 이유가 냉장까지 신경 씁니다. 저희 냉장닭을 쓰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냉장닭을 쓰고 있어요. 보통 다른 맥주 프랜차이즈들은 냉동닭을 쓰는데 네, 수제 그렇죠. 맥주는 냉장닭을 쓴다.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치킨의 진심이네요. 맞습니다. 일반 치킨 전문점하고 같은 스펙의 치킨 이거 생닭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임상진 대표님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려다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주로 바꾸셔가지고 기존에 만든 레시피를 여기다 접목을 하신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럼 진짜 맥주도 진심이시고 네. 치킨도 진심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 좀 더 진심이실까 하는 궁금증도 문득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치맥은 불가분의 관계니까 네. 둘 다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사장님의 사업 계획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울산에 이 생활 맥주가 좀 들어가서 지금 울산 무고전만큼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좀 괜찮은 매출 나올 때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뭐 하나 더 하시려고요? 네, 생각이 있어요. 생활 맥주로요? 네. 그리고 저는 3개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안에서만. 아니 생활 맥주를 이제 서울에서 한 3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또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3개까지 해보시겠다. 울산에 지금 생활맥주 비율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알고 있는데 생활맥주 자체가 이 광고를 그렇게 이게 체인점 가맹점 모집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반 다른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든 맥주 전문점이든 보면 밑에 이렇게 가맹점 문의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울산 무고점, 뭐 옥동점, 뭐 신평점 이런 그 가맹점 모집 광고한 게 그게 없어요. 즉 생활맥주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모토라고 들었는데 어떤 지역에 가든 생활맥주 봤을 때 이 자체가 독립적인 매장 겸 이렇게 독보적인 브랜드를 딱 보실 수 있게 하고 싶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물론 본사에는 좋겠죠. 가맹점 문의 또 뭐 이렇게 무슨 점 이렇게 해서 이게 체인점이고 우리는 본사다라는 이런 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광고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신 거죠. 깔끔한 간판과 그 지역 가맹점주 그 가맹점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때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점인 것처럼 직영점인 맞습니다. 것처럼. 이쯤 되면 임상준 대표님 출연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10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 뭐 끝으로 좀 후배 창업자분들한테 조언이랄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만약에 저처럼 이제 장애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첫 창업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예비 창업자분이시라면 만약 프랜차이즈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 브랜드에 한번 마음이 드신다면 그 브랜드의 최소 가맹점을 5개 이상 가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시간 대별이나 이런 매출 어림잡아 수 있는 고객층들의 다양화나 고객층이 어떤 정도의 수요가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지금 창업 한번 잘못하시면 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트렌드가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1년 안에도 뭐 한두 번씩 또 바뀌고 하는데 6년이 지나서도 오히려 가맹점이 더 늘어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오픈을 하셨는데도 지금 잘 되고 계신다는 게 또 1등 브랜드는 역시 롱런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오늘 울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노하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생활맥주 앞으로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